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사이버대학교 통일안보 북한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조희성이라고 합니다. 2026년 입시를 맞이하여 글로벌 공공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 담론 형성에 대한 강연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립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통일안보 북한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면서 국민대학교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남북통합전공 석사과정을 병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22기 민주평통 베트남협의회 호치민지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19, 20, 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평화통일 활동을 한 공헌을 인정받아 2023년에는 의장이신 대통령님으로부터 표창을 받고 2023년과 2025년에는 민주평통 사무처장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특이사항으로는 105회, 106회 전국체전 태권도 남자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공공외교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 공공외교의 추진 방안, 공공외교의 기본계획과 한반도 평화통일 담론 형성을 위한 방안, 그리고 공공외교의 활동과 마지막으로 정책 제안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외교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활동입니다. 국제관계의 신뢰 확보와 외교관계의 증진,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의 제고를 뜻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공공외교법 제2조에 국가, 지자체,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으로 있습니다. 공공외교활동은 정부 간의 소통, 협상 등 정통적 의미의 외교와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외국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공공외교로는 한국 문화에 대한 매력과 갈등을 기대시키고 지식 및 정보로 한국에 올바르게 알리고 기여와 봉사로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로는 하드 파워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드 파워는 물리적인 힘을 뜻하며 소프트 파워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획득하게 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21세기에는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가 결합된 스마트 파워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공외교의 성공적인 필수 요소로는 자발적인 참여와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이해 증진 및 상호 교류 그리고 협력이 중요합니다. 공공외교는 외국의 대중과 NGO, 대학, 언론, 그리고 자국민과 단체 기관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세기의 공공외교는 전통외교, 20세기 그리고 21세기 공공외교로 나뉩니다. 전통외교와 20세기 공공외교에서는 정부가 주체로 하지만 21세기에서는 정부 외에 다양한 민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외교는 문화, 예술, 스포츠, 가치관과 같은 무형의 자산이 지닌 매력을 통해 상대방의 대중을 마음을 사로잡는 소프트 파워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외교의 3대 축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정무외교와 경제외교 그리고 공공외교입니다. 정무외교와 경제외교는 하드 파워를 뜻하며 공공외교는 소프트 파워를 의미합니다. 21세기에는 군사력, 경제력과 같은 하드 파워에 소프트 파워가 결합된 스마트 파워의 시대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공공외교의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지 맞춤형 쌍방향 공공외교 사업을 178개의 재공간에서 전개 중입니다. 공공외교의 기본계획 비전은 세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인 대한민국입니다. 여기는 전략적 정책 공공외교 강화를 통한 국익을 증진하며 과학기술, 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며 디지털, 혁신적 공공외교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매 5년마다 수립하며 현재는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중입니다. 새로운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점 과제로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증진을 위한 국제 지지 확대와 화학기술, 혁신 등 우리 기술, 제도의 국제적인 공유, 메타버스,
AI 등 디지털 공공외교 강화 등을 중점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한반도 평화통일 담론 형성을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평화와 통일의 두 가지 관점으로 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먼저 평화로의 관점입니다. 그동안은 전쟁이 없는 소국적 평화를 주장해왔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적극적인 평화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적극적 평화로 국가 안보 외에도 인간 안보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일로의 관점입니다.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돌리는 일입니다. 평화 통일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해당 국가 국민들에게 한반도 평화 통일 담론을 형성을 자연스럽게 전달시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공외교 자산을 활용해야 합니다. 경제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고 우리가 국가 브랜드가 상승하고 한류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야 합니다. 세계 정세와 한반도 통일 환경 인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세계 시민 의식을 확립하고 외교적 채널 협력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에 주변국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곧 한반도의 평화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데 설득을 해야 합니다. 중국은 평화 안정 유지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일 이후에 경제적 이익의 논리에 설득을 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평화와 안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제 협력의 이익과 정치 외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일본은 북핵, 미사일 등 강력한 정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초점에 설득을 해야 합니다. 베트남과 동남아시아의 국제 관계입니다. 베트남은 한메콩 포럼, 아시안 태평양 경제협력 동남아 국가연합인 아세안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은 북한과 한국을 동시에 수교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한국과는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 베트남 참전과 함께 베트남의 공산화로 인해서 적성관계로 이어졌습니다. 1990년대에는 우호적인 관계로 교류 협력을 활발히 하였습니다. 2000년대에는 교육이 증대되고 2015년 이후 한국의 주요 수출국 4위로 격상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국가관계가 격상이 되었습니다. 북한과는 1950년 베트남 수교 후 혈맹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호치민 주석이 평양을 방문하고 김일성 주석이 하노이를 방문한 예가 있습니다. 1960년부터 70년대에는 베트남전에서는 북한군을 지원했습니다. 79년도에는 중월전쟁 이후 베트남과 소원해졌습니다. 2019년에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국교가 정상화되었고 2025년 10월 9일 북한 노동당 창립 80주년 기념행사에 베트남 국가 서기장이 방문하여 외교 활동을 재개하였습니다. 글로벌 공공외교 활동으로는 문화, 지식, 정책, 디지털로 나뉩니다. 문화에서는 한국 주관 행사와 외교계기 기념행사, 스포츠 공공외교 활동을 하며 지식으로는 취즈 온 코리아와 우리 민주평통 베트남 협의회의 골든벨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으로는 차세대 네트워크 사업과 정책 및 여론 주도층 대상 정책 공공외교와 베트남에서의 사례를 설명드리며 디지털로는 AI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한반도 통일 담론 형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92조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입니다. 기능으로는 평화통일 정책 수립, 대통령에게 자문하고 국내의 여론을 수렴하여 평화통일 역량을 결집하며 국제적 지지 확산과 통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 공간에서는 글로벌 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문화에서는 한국 주관 행사를 개최합니다. 여기서는 K-팝, 드라마, 한식 문화, 태권도 등의 국제사회에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하노이 대사관 돌담길 행사를 통해 통일공감 부스를 운영하여 현지인들에게 평화통일 굿즈 증정, 한반도 평화통일 메시지 작성 등의 행사를 통하여 한반도 평화통일 담론 형성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교 계기 기념행사로는 우리나라와 10년, 20년, 30년 수교한 해외 국가들과 행사를 의미합니다. 베트남에서는 한배 수교 30주년 기념행사를 2022년도에 거행했습니다. 이것을 호치민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에서 현재 진행하는데, 이때 베트남 협의회 박남종 협의회장께서 베트남에선 처음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담론 형성과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대해서 각국의 대사들에게 설명을 했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국가 간 우호 증진과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제12회 태국 왕실 공주컵 평화통일 국제태권도 대회는 민주평통 동남아 서부예비에서 주최하여 세계 20개국에서 2,000명의 선수들이 태권도를 통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의 의지를 알리는 목적으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의 염원을 닮은 프랭카드 구호 제창 등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담론 형성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지식으로는 퀴즈 온 코리아가 대표적입니다. 이것은 외국인들에게 대표적인 한국에 관련된 퀴즈 경연대회입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한국의 국제적인 이미지로 제고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예선전을 거쳐 본선은 한국에서 개최하며 KBS에서 190여 개국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 베트남협의회에서는 해마다 도전 통일 골든벨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2회째로 진행 중인 이 대회는 해외 거주 중인 청소년들에게 한반도 평화통일 담론 형성 및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개최되며, 한국의 국내 학생들은 별도로 지역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전통일 골든벨 대회는 500여 개의 한반도 평화통일 관련 문제집을 사전 배포 후 해외 민주평통협의회가 있는 나라의 한인 청소년 대상으로 예선전을 개최 후 국가별 우승자를 방한 초청하여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에서 한국문화체험 최종 결승전을 개최하고 KBS 월드 채널을 통해 190여 개 국가들에게 방영을 하고 있는 해외 청소년들을 위한 가장 큰 규모의 행사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도전 주부 통일 골든벨입니다.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이 행사는 베트남에서 청년들하고 지내는 학부모들을 위한 여성 주부 통일 골든벨입니다. 가정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하며 토론의 장을 열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2,000명 정도의 호치민 한인사회의 가정주부님들이 참가하시고, 대회 방식은 청소년 통일 골든벨과 동일한 서바이벌 방식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정책으로는 차세대 네트워크 사업이 있습니다. 정책 브리핑, 강연, 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우리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차세대 한국 전문가를 양성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민주평통 베트남 협의회에서는 K-한류, K-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하여 매해마다 K-과거 시험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 평화 필요성에 대해서 동남아시아인들에게 인식을 제고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호치민시에 위치한 베트남 대학 한국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사 전후 문화공연과 장기자랑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여 현지 대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획하고 한류 문화에도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보통 1,500명의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입상자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대상자에게는 옛 과거 시험의 장원처럼 한복과 함께 어사모를 씌워 시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은 동남아시아에선 유일하게 중국 영향권으로 유교 영향권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 시험을 치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초창기 1회 대회 때는 한국의 전통적인 과거 시험 형태로 모두 바닥에 엎드려 행사를 진행하였으나 베트남의 특성상 너무 더워서 어려움이 많아서 2회 때부터는 예선전을 치르고 실내에서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은 민주평통 베트남 협의회장께서 한국의 전통적 왕복장을 하시며 대회를 주관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대회의 특이점은 현지 베트남의 대학생들이 베트남의 사회주의 공화국이라는 정치적인 특성 속에서도 북한에 대한 거침없는 정책 연구 발표를 하고
한류 문화로서의 남북한의 통일 담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정도로 한반도 평화 통일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각 나라별 한류를 활용한 한반도 평화 통일 담론 형성에 접근한다면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국가적인 지지도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및 여론 주도층 대상으로 한 정책 공공외교입니다. 이는 전문가 및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 공공외교 사업입니다. 민주평통 베트남 협의회에서는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과 메콩강 5개국인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과 함께 경제 및 문화협력 우호 증진을 위한 포럼입니다. 메콩 여러 나라의 외교관 및 관료, 경제 인사 등을 초빙하여 한국과 경제 문화 협력을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로 이어져 각국의 경제 발전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외교 채널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호치민과 하노이에서 화상을 통하여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동시 통역을 활용하여 총 4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국제 포럼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동북아시아의 통일 정책 논의를 위한 베트남 사회과학업 및 조국 전선과의 교류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국내 정책을 연구하는 베트남 사회과학원은 베트남의 대북 정책을 활용한 남북한의 대북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과의 민간 부분 교류 협력 및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베트남 남부 우호 친선협회와의 교류가 있습니다. 민주평통 베트남 협의회에서는 평화 자전거를 400대 증정하였습니다. 이 자전거에는 한반도 통일 염원 문구가 부착되어 있었으며 또한 한국과 공식 행사 시 사용하시라고 태극기를 증정하였습니다.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공공외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 베트남 협의회에서는 AI 시대에 맞추어 AI를 활용한 평화통일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챗 GPT, 제미나이, 수노 등을 활용하여 평화통일을 주제로 포스터, 노래 제작, 글짓기 등의 다양한 형태를 제작하여 발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다양한 주제를 포괄적으로 발표하다 보니 청소년들에게 더욱더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작품을 만들면서 접근하다 보니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 이 대회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 입상한 우수상과 대상 작품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통일에 대해 잘 모른다면 이 영상을 꼭 보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1950년 육전 2호 전쟁이 발발하여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전쟁 후 한반도는 비무장지대 DMZ로 나뉘었죠. 1971년 최초의 남북회담이 열렸고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며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최근 평화와 협력을 향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 우리의 꿈은 계속됩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이 작품은 쇼폼 형태로 제작된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45년 3월 28일 통일 2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통일 이후 대한민국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집중 조명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통일 2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윤석훈 통일 대통령은 기념연설에서 우리는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평화국가로 거듭났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현재 수천 명의 남측 관광객들이 북한의 대표적인 명소를 방문하며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백두산 정상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남측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해 백두산의 장엄한 경치를 직접 감상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에는 교과서에서만 보던 곳인데 이렇게 직접 와보니 감동적입니다. 남북이 하나 된 걸 실감하네요. 게다가 맛있는 음식도 빼놓을 수 없죠. 관광객들은 평양의 대표 음식인 냉면과 온반을 맛보며
북한의 식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앞으로 이 변화가 어찌 이어질지 기대됩니다. 이어서 이수연 기자입니다. 통일 20주년, 대한민국은 더 이상 남과 북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세계와 함께 도약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AI 뉴스 앵커 이수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등학교 학생들이 만드는 작품이라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작품들이었습니다. AI를 활용한 남북 통일 음식 만들기도 진행하였습니다. 보다 쉽고 재미있는 방법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AI를 통해 통일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여 북한 음식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켜 현장에서 통일 관련 AI 퀴즈를 맞춰 조리도구를 획득하여 북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고 조리에 대한 음식에 대한 스피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체험을 통해 북한 문화에 대한 접근으로 해외 거주 중인 청소년들에게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켰다는 데 성과를 둘 수 있습니다. 제 공간 주요 공공외교 사업으로는 대한민국의 정책 홍보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 한국 주관 사업을 진행하고, 디지털 플랫폼 공공외교 사업을 진행하고, 차세대 대상으로 한 한국 이해 제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외국어 학습자 대상으로 한 퀴즈 대회를 개최하며 코리안 코너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지에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를 설치하고 친한 외국인 기반 구축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 제안입니다. 한반도 평화통일 관련 대정부 기관의 정책 협력이 필요합니다. 공공외교 시 평화통일에 대한 외교정책적 통일 담론 확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외교부와 통일부 간의 부서적인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재국민 및 통일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통일 교육도 필요합니다. 해외에 있는 한국국제학교에서 평화통일 교육을 실시하여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한국국제학교 안에서는 동아리 활동 및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하여 통일 담론 형성 활동을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통일 관련하여는 해외 교육위원을 양성하여 재국민들에게 통일 교육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해외 현지인들에게 적합한 통일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구나 손쉽게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과 이로 인하여 그 나라의 경제적인 이익을 강조하여 그 부분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튜브나 인스타, 쇼츠 등을 한반도 통일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외 재동포 단체를 활용한 공공외교 활성화도 중요합니다. 정부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민주평통 해외협의회 및 각국의 한인회 그리고 경제잔태 등을 통한 공공외교를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아스포라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흩어져 사는 민족이나 집단을 다양한 이유로 본토를 떠나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한민족의 피가 흐르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한반도 통일은 매우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